저희는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런앤리드 동아리에서 여러분의 책 읽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사금파리 한 조각인데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금파리 한 조각은 도예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12세기 고려시대 전북 부안의 바닷가 도자기 마을 줄포. 고려 청자를 만들기 위한 도공들의 치열한 장인 정신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교포 2세 린다 수박 선생님의 장편 동화입니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모기, 두루미 아저씨, 민영감, 민영감의 아내, 강영감, 그리고 왕실 감독관 김씨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모기의 이름은 모기버섯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 모기버섯은 죽은 나무나 쓰러진 나무에 썩은 낙엽 속에서 저절로 자라는 귀처럼 생긴 버섯입니다. 모기는 이 버섯처럼 고아로 태어나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힘든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주인공 모기의 곁에는 두루미 아저씨가 있는데요. 두루미 아저씨는 모기를 어릴 적부터 돌봐준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두루미 아저씨는 날 때부터 뒤틀린 종아리와 발을 가지고 있어서 늘 다리 하나만으로 서 있는 모습 때문에 두루미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비록 하나의 다리뿐이지만 그 다리로 튼튼하게 지탱하여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모기와 두루미 아저씨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게 하루 일과이지만 구걸이나 도둑질은 절대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한다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고아소년 모기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바로 도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기는 마을 최고의 도공 민영감의 작업장을 우와 대단하다 하고 몰래 훔쳐보다 도자기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모기가 민영감의 도자기를 훔쳐보다가 그만 하고 도자기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걸 민영감에게 들키게 되고 민영감이 내 이놈 하고 화를 내죠. 모기는 영감님, 제가 도자기를 깬 대가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흘 동안 일하는 것으로 빛을 갖기로 약속하면서 민영감의 작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자기 빚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모기. 그는 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고된 도끼질에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나도 기어코 약속을 지킵니다. 모기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민영감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던 모기는 어느 날 민영감을 졸라 진흙을 퍼오고 거기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영감은 그에게 일말의 관심과 애정도 보이지 않죠. 모기는 진흙을 빚는 일부터 시작해 물레 돌리기, 유약 바르기, 상감 새기기, 가마에서 굽기까지 고려 청자를 만드는 과정에 매료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민영감은 퉁명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만 보이는 민영감에게도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왕실의 도자기 주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도자기 주문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회를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다시 올지 몰랐답니다. 민영감은 망친 작품을 부순 후
상감꽃병 한 벌을 새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왕실 감독관이 오기 전까지 꽃병을 완성시키지는 못하는데요. 결국 민영감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고 왕실 감독관의 심부름꾼들에게 새로운 작품은 없소, 그냥 가시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다음 날 모기는 결국 왕실 감독관이 강령감에게 왕실 도자기를 주문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기는 힘이 쭉 빠져버릴 것만 같은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죠. 그렇게 민영감 내에는 정막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쪽에서 도국민씨, 왕실 감독관께서 영감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독관 김씨가 민영감을 찾아온 것입니다. 감독관 김씨는 당신이 전과 같은 상감 방식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수도인 송도로 가져온다면 내가 신중히 살펴봐 주겠소 라고 말하며 민영감에게 기회를 주죠. 그러나 민영감은 자신의 많은 나이를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기는 제가 대신 갈게요 하고 늙은 민영감을 대신하여 자신이 송도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게 되고 이에 모기의 송도행이 결정됩니다. 모기는 떠나기 전 두루미 아저씨에게 자신이 송도로 갈 것임을 알리고 선물이에요 하고 자신이 손으로 만든 원숭이 도자기를 선물했어요. 두루미 아저씨는 그런 모기에게 여행 중에 가장 위험한 대상은 사람일 거야. 동시에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대상도 사람이고 하고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이후 모기의 여행은 시작되고 모기는 부여를 거쳐 송도로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걷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힘들게 자기도 하고 밤에 여우를 만나는 엄청난 위험을 만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모기는 부여에 거의 도착하게 됩니다. 이에 모기는 예전에 두루미 아저씨가 부여에 있는 낙화암을 얘기해 주었던 것을 떠올리게 돼요. 낙화암은 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뜻으로 백제의 궁녀들이 바위에서 떨어진 것을 꽃이 떨어진 것에 비유하여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대요. 백제 의자왕 때 백제가 중국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자 백제의 궁녀들은 죄수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녀들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모기는 낙화암을 떠올리며 송도에 가기 전 낙화암에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여에 도착하는 모기! 그런데 그는 거기서 강령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보게 되고 이에 모기는 서둘러서 송도로 가기로 합니다. 모기는 민영감의 소중한 도자기들을 송도로 운반하는 도중 낙화암 주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자고 일어난 모기의 눈앞에는 도둑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둑들은 당연히 모기에게 쌀이 있는 줄 알고 접근하여 쌀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기에게는 쌀 대신 도자기가 있었고 그런 모기를 도둑들은 공격하게 됩니다. 도둑들은 모기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절벽 밑으로 던져 도자기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는 절벽 밑으로 내려가 혹시나 살아남은 도자기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흠집이 덜 난 도자기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결국 도자기 한 조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기는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우여곡절 끝에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모기는 당당히 왕궁의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 요청했는데요. 당연히 문지기는 이런 백성이 갑자기 왕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당연히 안 열어주겠죠. 그러나 이 왕실의 문지기들도 모기의 당당한 모습에 감독관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감독관은 모기에게 묻죠. 작품은 어디 있지? 모기는 말합니다. 감독관님, 이건 사금파리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스승님의 솜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감독관은 도자기 전체를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사금파리 한 조각을 가지고 온 모기의 태도에 그리고 사금파리 한 조각을 보고 결국 민영감에게 주문을 넣습니다. 송도 감독관에게 다녀온 모기는 뜻밖의 소식 2가지를 듣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민부부의 양자로 모기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데요. 민부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둘이서만 살아왔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모기를 양자로 들인다고 하니 모기가 굉장히 기뻐했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모기를 항상 돌봐주고 살펴주고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주었던 두루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모기는 굉장히 좌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두루미 아저씨의 소식을 듣게 된 모기는 좌절하고 당황스럽지만 혼자 강에서 돌을 던지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기가 생각해낸 결론은 제가 꼭 민영감인 밑에서 배워 완벽한 도공이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완벽한 도공이 되어 두루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항상 지내겠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기는 민부부의 양자로 들어가 민영감님에게 도자기를 배우려고 준비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중입니다.